이거는 대표님도 아마 이걸 감안하고 창업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했었는데 저희 서비스도 약간 AI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AI가 앞으로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직업들을 대체할 거다 이러면서 뭐 콜센터 직원, 그다음에 뭐 증권 중개인, 번역가, 통역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변호사는 그냥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서 이게 AI가 대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의사, 변호사 이런 것들. 그러면 네. 일단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엄PD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AI가 변호사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다. 왜? 이유는? 통합적인 사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은 그게 만약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 DNA가 30억 년 이상 오도록 발전된 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나마 흉내라도 내지 않을까? 여기서 당연히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당연히 내가 박 대표 빅리에서 얘기해볼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예요. 머니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대체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 같은 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고도화되면은 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언젠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람하고 그 AI 가장 차이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잘은 모르지만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람은 많은 정보가 없어도 직관적으로 답을 알 때가 많아요. 그렇지. 감이라고도 하죠. 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식과 경험을 나는 직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 안에서 번뜩이면서 사실 그게 결합돼가지고 답이 나와요. 네.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치. 근데 AI는 그 과정을 결국 짜려면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과연 당장 우리 세대에 가능할 수 있을까? 나중에 외계인 기술 빌리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생각에서는 그게 고도화된 솔루션을 금방 찾는 그 정도 직관적인 인간의 그런 어떤 천재적인 번뜩임? 그런 거는 못하겠지만 일부 변호사가 하는 일 중에 간다는 거는 당연히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변호사 대체보다는 요새 말 나오는 거는 판사 대체죠, 사실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궁극적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세하게는 몰라서 이건 제 의견이니까 기계를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어떤 로직을 짤 때도 경험이 되게 많아서 다양한 변수라던가 케이스를 넣어 놓으면 그걸 조합해서 뭐 O인지 X인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AI가 변호사가 대체한다 그러면 그 나와 있는 어떤 팩트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제 생각에는 아는 사람일수록 기술의 무서움을 더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97년도에 좀 오래됐죠. 대학교 교수님이 중국이 굉장히 떠오른다. 97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진짜 뭣도 없는 나라였는데 교수님이 중국이 굉장히 기술 발전해서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학교에 있는 모든 반 애들이 너무 무시하면서 웃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가니까 논문 수를 보니까 중국 사람 논문이 전 세계 절반이에요. 굉장히 더 알면 알수록 무서운 거를 아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감정 같은 것도 표정, 근육 같은 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이랑 구분하지 못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젠가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돈을 100억, 1000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100억 나는 거, 10억 나는 거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한 2, 3억 투자했는데 10억이 나오는 걸 만들려고 하죠. 변호사까지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그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포스트 게임 만들면 깔면 훨씬 돈을 버는데 우선은 모든 기술은 사실은 영업적으로 돈이 되는 것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고 알파고 직관? 뭐 그런 거 사실은 직관 때문에 바둑 알파고 뭐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직관이라는 것도 모두 다 데이터에 근거하다고 생각해요. 그 AI의 그 학습 알고리즘 자체가 과정은 몰라요. 근데 결과가 나오거든요. AI는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뇌 구조, 뉴럴 네트워크 구조 같은 걸로 해가지고 AI를 만들거든요. 사람 뇌 구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이 안 돼서 변호사 해봐야 규제 때문에 변호사 못하는데 왜 만들어요? 나중에는 돈이 된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한다. 다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언제? 그럼 지금은-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다. 뭐 향후 10년 내에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냐? 약간 이런 정도로 가면 맞겠네요. 그 정도는 사실 좀 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10년은 너무 빠르니까. 우리 세대에 가능하다? 기술 가능은 한데 그런 역량을
변호사 대체하는데 안 쓰는 게 낫죠. 제가 사업가라면. 변호사라고 써서 그런데 예, 판사든 뭐든. 사실은 판사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변호사보다. 제 생각에도 열심히 다 판사님들이 다 증거를 보세요. 음. 그렇긴 하지만 판결은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네. 납득될 수 있는 판결이 굉장히 좋은 판결이에요. AI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납득되는 것에 대해서 더 긴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판사님들이 그 사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 꼼꼼하게 보시긴 하지만 다 투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알파고 같은 경우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꼼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납득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분석은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너무 저 혼자 얘기만 해서 반대 의견 있으시면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건 좀. 점점 더 얘기가 딥해지고 있어. 제 영역을 벗어났어요. 판사로 한정을 한다면 네. 어차피 지금도 설득력 없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건 그래서 AI 판사는 당장이라도 도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설득력 없을 거면 판사 필요 없이 AI로 우리가 다 하자고 사회적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판사한테 불만 똑같이 갖듯이 AI 판사도 우리가 불만 가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로봇이 판결 내리면 진짜 짜증날 것 같거든요. 내가 감옥 구속돼야 되는데 사형이나 뭐 징역 가는데 사람의 판결이 있는데 AI가 하는 판결문 같은 걸 참고해서 한다 그러면 기계도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두 개를 가지고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형사 판결에서도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면 보조적인 걸 참고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납득 안 되는 판결들 그리고 간혹 뭐 비리 검사도 있고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죠. 자기 편향적인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억울한 것도 막을 수 있고요. AI 판사를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도입하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판사는 판사 개인이 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란 게 완전치 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명판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사회적 합의로 우리가 사람이 판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AI가 판결하는 거다. 라고 하면 오히려 불만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고 내가 오늘도 버닝썬 그 승리 때문에 생각해본 문제인데 박은수 대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언피디랑 조피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고등군사법원에서 승리가 그러니까 2심이에요. 군대법원인데 2심인 거야. 거기서 징역형이 절반으로 감형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3년인데 1년 반으로. 왜요? 사실관계는 바뀐 거 없고 네. 승리의 태도가 바뀌었어.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거야. 자기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했는데 1심에서 징역 나와버리니까 2심에서 전략을 바꾼 것 같아. 마지막 중에. 이게 난 싫어요. 왜 판사가 괘씸죄 같은 걸 적용을 해가지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은 이놈의 새끼 아직도 인정 안 해? 그래가지고 최대로 때려버려. 진짜 억울한 일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진짜 안 했다고 나 억울해가지고 하는데 너 반성 안 해? 그래가지고 3년에서 10년인데 10년 때려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진짜 억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무거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런 양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이 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판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거를 놔두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판사의 재량이 최소한도로 해야 되고 특히 유무죄를 주장한다고. 근데 그거 진짜 웃긴 게 양형 판단 기준에 있어요, 심지어. 피고인이 그거를 뭐 반성하는 태도 이게 있다니까? 왜 반성하는 태도를 니들이 생각을 해? 반성하는 태도는 피해자만 생각하면 돼. 양형에는 그걸 넣으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면 당장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꿀 수 없어요. 정말 한입니다, 이거. 왜 피고인이 인정을 하면 내가 봐줄게. 나는 자애롭다 해가지고 3년 때리면 1년 반 해준다. 네가 인정했으니까. 네가 인정 안 하면 3년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AI 판사의 얘기가 나온다. 어때요? 박우준 대표의. 그게 양형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을 못하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양형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드는 생각이지 재량권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가 없거든요. 사실은 진짜 억울한 경우 있고
더 억울한 경우도 있고. 그 부분 혐의를 인정할 때 깎아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반성이나 그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혐의 인정 안 하거나 반성하는 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판사님한테 반성문 쓰잖아요. 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반성문이겠어요. 교도소에서 구치소에 다 알려주죠. 반성문 샘플도 있고. 진짜 정말 변호사들이 써주거든요. 신금을 올릴 정도 변호사들이 글을 써주는 솜씨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반성인가?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받고 진짜로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그게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사실 알기가 힘들으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이라고 해가지고 감경하는 거는 저도 이것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AI로 대체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